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위인전 파트이기는 한데 오늘 베게너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대륙 이동설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게 그 연도별로 보는 또 그 맛이 있거든. 그치? 재밌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 같이 출력하셔서 보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 걸어 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교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011년도죠. 2011년도 3월 11일 날, 네, 1일 날짜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굉장히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여러분들 쓰나미로 알고 계실 건데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쓰나미까지 연결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동북부에서 미야기현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규모 무려 9.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쓰나미가 육지를 이제 덮었을 때 당시에 장면을 쌤이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파도의 높이가 4m에서 한 5m 정도 됐다고 해요. 그치. 내 키만한 높이의 파도가 덮쳐와도 굉장히 무서운데 4m에서 5m라고 하면 아파트 높이로 따졌을 때 한 2층에서 3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높죠. 이게 CCTV에 이렇게 영상이 촬영이 된 걸 선생님이 이제 어디서 봤지? KBS에서 봤나? 근데 그래서 봤어. 근데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 그때 이제 2011년도에 그렇게 큰 쓰나미가 한번 덮치고 나서 일본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지진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상의 피해도 났고, 그쵸? 지진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도 알았을까?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몰랐을 거라는 거지. 그럼 옛날 과학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이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지진이에요. 지진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이 대륙이동설은 베게너가 주장을 했어요. 독일 사람이죠? 선생님이 직접 그렸는데 이 사람 실제 그 초상화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이제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세계지도를 그려놨는데 세계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유럽이에요. 자세히는 못 그려요. 여기가 유럽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남아메리카죠. 아프리카에서 A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남아메리카에서도 A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정말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육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생명체가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걸 우리가 세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A라고 하는 생명체가 아무 목적도 없이 여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먹이가 풍족하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먼 길까지 떠나진 않아요. 보통 생명체들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동대문에 살고 있는데 굳이 이유 없이 강남으로 가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교설에 대한 부분을 누가 딱
지목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가설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교연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 뭐 육자하고 육지 사이에 육교가 있었으니까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면 화석으로 이렇게 남은 게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 지목 대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특정 사람이죠. 베게너라고 하는 이 일본하고 독일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독일의 이제 베를린 출생이죠.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 사실 지질학자도 아니거든요.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륙이동설을 발표를 하고 정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저 가설을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얘들아. 왜냐면 땅이 움직인대잖아. 근데 땅이 움직이는 게 평상시에 우리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쵸? 땅이 움직이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이런 느낌 안 든다고. 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그걸 이 베게너라고 하는 아주 옛날 과학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디스와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살아생전에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 사람 죽어요. 이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대륙이동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대륙이라고 하는 땅이 이동한다라는 가설이야. 그치? 땅이 움직여요. 그 땅이 움직이는 과정에 뭐 스무스하게 움직이겠어? 뭐 뿌덕뿌덕 고체니까 뿌덕뿌덕 갈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갈리는 과정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학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그래 베게너 네 말이 뭐 맞다 치자. 그러면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무엇이든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힘. 근데 이제 베게너한테 그걸 물어본 거지. 그러면 뭐 땅이 움직인다고 쳐. 그럼 이 땅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베게너가 그 힘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증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과학자들 자존심도 세고요. 쉽게 믿지 않습니다. 네, 호기심과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증거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베게너한테 이제 그 원동력, 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기상학자거든요. 자전력에 의해서 지구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이 자전력에 의해서 땅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전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코리올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대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땅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자전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헤럴드라고 하는 이제 물리 천체학자가 야, 네가 말하는 그 자전력 가지고는 땅을 움직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수학적인 여러 가지 썰들을 계속 풀어냈죠. 그쵸? 사실 몰랐어요, 베게너는. 땅이 움직이는 거는 확신이 있었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자세히 몰랐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웃음거리가 됐어요,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네.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영국의 지질학계의 천재죠. 영국에서 태생. 네,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홈스. 지질학계의 천재 홈스. 이 사람은 너희들이 초상화를 보잖아? 정말 천재같이 생겼어. 이렇게 뭔가 잡티 하나 없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그치? 또 참고로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17살의 나이로 학회에 진출을 해요.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만큼 머리가 똑똑했는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지질학계의 천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한 채로 이제 베게너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 홈스라는 사람은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게 맞다. 그럼 대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멘틀이 뭐 한다라는 거야?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 대류, 이 류자, 흐를 유자예요. 근데 멘틀이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땅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정도는 알지? 땅지자 껍질각자예요. 이 지각 아래쪽에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멘틀이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얘기야. 흐른다는 얘기야. 근데 지각이라고 하는 아이는 껍질에 불과하잖아요. 멘틀이 움직이면 당연히 지각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대륙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사람들이 뭘 물어보겠니? 야, 니네 같으면 뭘 물어보겠냐? 여기에서 원동력이 뭔지 말하지 못했어. 근데 얘가 하는 말로는 이 대륙 아래쪽,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니까 지각도, 대륙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질문 할 것 같아? 니네들 같으면? 아, 그래. 그러니까 이 멘틀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고. 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홈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멘틀이 흐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땅속 깊숙한 곳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방사성 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사성 원소가 자기 스스로 붕괴가 돼.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냐면 열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여하튼간 열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에너지거든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살짝쿵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고체 상태로 바뀌죠. 반고체라고 했을 때는 젤리라든가 씹다 마른 껌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멘틀이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방사성 원소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중심일수록 더 많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뿜어져서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 땅이 움직이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네, 정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왜일까?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구과학 파트잖아요.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했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화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는 실험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규칙.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실험을 했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나왔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실험을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법칙이니까. 근데 지구과학은 어때요? 사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현재에서 과학에서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 밝혀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땅 파고 직접 들어가서 지진이 일어난 걸 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피 튀기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중에 희생양이 이제 베게너였던 거지. 말을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원동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했는데 본인이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했잖아. 그 이후에 홈스라는 그 지질학계의 천재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 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고 실험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발표한 자 드디어 미국인이 등장을 합니다. 헤스하고 디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공동 작업이에요. 이 헤스하고 디츠는 미국인이에요. 우리가 과학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인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등 혹은 고등 과정에서 보는 이제 과학사 인물편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중세, 고대, 중세 조금 더 쳐주면 근대까지, 그치? 근데 이제 미국이 아직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나왔잖아. 헤스하고 디츠라고 하는 학자가 196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제 미국이라는 땅이 개척이 됐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겠지. 그치? 그냥 어떤 실험이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설 이름을 보시게 되면 해저예요. 바다 입자죠. 바다 아래쪽 낮을 쩌자. 바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 가서 실험을 해서 보아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확장되고 있더라. 이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바다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내가 그리는 게 육지다. 여기에 바닷물이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뒤꿈치 부분. 잘 보이니?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바닷속에 산맥이 있더라 이거야. 그 바닷속에 있는 산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 해자, 고개령자, 해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맥이 쭉 뻗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산맥을 자세히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산맥이다. 여기 요 꼭지점 있는 부분 있지. 여기서 마그마가 스물스물 기어나와. 그러면서 이게 바닷물이잖아요. 얼마나 차갑겠어요. 이 뜨거운 마그마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굳어버리지. 그치?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헤스하고 디츠가 여기에다가 X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X 표시가 양쪽 사이드로 조금 더 움직인 걸 확인해요. 이게 탐구 활동이야. 알겠어? 그래서 X표가 지금 뭐 했어? 이동했잖아. 땅이 이동했잖아. 대륙이 이동한 거야. 사람들한테 이 실험을 보여주고 이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이 가설들을 토대로 해서 뭐가?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탐구조론.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래서 대륙이동설 발표하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죠. 베게너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원동력을 설명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했지만 또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아니, 저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한 거야. 찾아봤어. 실험이 아니야.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다. 더군다나 홈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시한 거지. 아, 저 어린 놈의 새끼가 같이 말하면 저게 정확할까 이제 믿질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미국의 학자죠. 헤스하고 디츠라는 학자가 해저 확장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다가 발표하게 됐지? 일단 너무 이상.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실험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인가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상상한다라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선해. 그치? 너희들 실험한다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서 아주 누가 바닷속에서 실험하려고 하겠어. 어떻게 해조를 발견을 했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자, 보세요. 지금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는 독일 사람이에요. 대륙 이동설이 발표됐을 때 당시가 1915년입니다. 그쵸? 1914년에 뭐가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경제난에 굉장히 허덕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되게 못 사는 국가가 돼버린 거야. 전쟁 일으키고 나서 그 전쟁에 대한 그 피해 보상금을 독일한테 계속 이제 니네가 돈을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이 지금은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간을 한 겁니다. 그치?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 논문을 발간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이제 이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이때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중간에 뭐 휴전하고 뭐 또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는 과정에서도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했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까지 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뭘로 들어갑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무슨 일이 생겼죠?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어요. 우리나라 해방이 됐죠. 그리고 분단국가가 됐어요. 남북한이 갈렸잖아요. 이념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국가가 됐고 냉전시대로 들어가요. 응? 냉전시대로 들어간다고. 역사시간 같지? 그치? 이때는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전쟁을 할 그 태세는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는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우주 정복에 대한 경쟁도 하고 있었고, 과학기술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됐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뽐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가서 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바닷속의 해저 지형을 모두 다 조사를 해라. 그래야지 잠수함이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중간에 뭐 어디 바위 같은 데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헤스하고 디츠라는 학자가 해저 지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해령을 발견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마그마가 기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저확장설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었던 거야? 전쟁이 깔려 있었던 거야. 예, 참 슬픈 현실이라는 게 과학 발전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이게 전쟁이 끼어 있어. 그래서 이때 냉전 시대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저 지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 우연히 헤스하고 디츠라고 하는 학자가 해령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해저 확장설을 발표를 하게 되더라. 자,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지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뭐 그 위에 이제 뭐 바닷물도 얹어져 있기는 한데 얘네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연결되어서 붙어 있더라. 근데 이 조각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움직이더라. 그게 이제 판구조론이에요. 근데 이게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겠어요? 아니지. 뿌득뿌득 갈리면서 움직이겠지. 그치? 그러는 과정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요것까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지진. 왜 일어나는지. 근데 저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2011년도잖아요. 일본에서 일어난 그 큰 지진, 쓰나미가. 그치? 그거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고, 일본, 뭐, 홋카이도에서도 한 번 또 일어났고, 발리에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04년 태국에서도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지금 시기가 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인 것 같아. 네, 조심해야 돼요, 해외여행 갈 때. 일본 특히나.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땅이 지진이 일어날 때 얘들아 이게 고체 덩어리끼리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힘 때문에 움직여. 멘틀 대륙 밑에서 움직이니까 얘네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대륙이. 근데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고체다 보니까 버틸 대로 버텨.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탁 하고 치고 나와요. 버틸 대로 버티다가 탁 치고 나온다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바닷물을 한번 탕 칠 거니까 쓰나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그냥 육지에서 일어나는 거 정도면 뭐 땅 갈라지고 요 정도겠지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전체적인 땅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탁 같이.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애들도 같이 이렇게 슬금슬금 따라가. 따라가면서 경주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그치? 홋카이도에서 또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되니?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도 지진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쭉 써드렸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 재밌잖아. 이런 소소한 그치 에피소드들. 그래서 깨알 같은 내용들. 1880년 11월 1일 날 베를린에서 출생을 했어요.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의 관심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천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 근데 천문학 쪽이 생기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그닥이야. 좀 거시기. 그러면서 기상 관측학으로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천문학도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학도 결국에는 하늘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905년도에 한국천문대 기상관측관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1909년도죠. 마르부르크 대학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탐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가는 탐험이니까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인정받고 있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쾌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린란드로 탐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고 그쪽은 기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러 조언을 구하러 간 거예요. 쾌펜한테 간 거죠. 근데 이 쾌펜이라고 하는 학자가 너희들 사회 시간에 배울 거야. 내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교과서 안에 실려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베게너의 멘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자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도 되게 많이 구하고 뭐 말이 멘토지 그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베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아니 뭐 그렇게 자주 찾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난 사실 좀 의문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조금을 찾아봤지.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이 쾌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내미 이름이 엘제였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 엘제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베게너가. 내 생각엔 그 쾌펜 딸내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딸내미를 보러 간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의 상상이야. 결국에는 이제 쾌펜 딸하고 이제 같이 결혼까지 하는 네, 그런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도 과학자고 나하고 전공 분야 비슷하죠. 이 사람도 이제 기상 관측이니까 둘 다 이제 지구와 파트야,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만나면 매일같이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이제 화석 발견된 게 육교설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설이 이렇게 쫙 팽배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다가 베게너가 쾌펜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뭔가 이거는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반박은 하진 않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육교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지 않냐 육교가 뭐 남아있는 게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육교설에 굉장히 큰 회의를 가져요 베게너가.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논문 착수된 거죠. 논문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세계지도가 정말 제대로 된 세계지도가 이제 완성이 돼서 신문에 실려요. 그걸 이제 베게너가 이거를 보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든 건데 지금 여기에는 아프리카 대륙 있는 부분에 해안선이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해안선 이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이면 요걸 이렇게 딱 떼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지. 다른 육지들도 다 오려가지고 붙여본 거야. 근데 이게 웬열? 다 붙어. 이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아. 아다리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 육지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대륙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대륙을 이 사람이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판게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땅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나중에 니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게 빠졌을 것이다. 이게 스토리로 들어가면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고생대, 중생대 이거 스토리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땅이 뭉쳐 있었던 아이들인데 뭐 빙하기를 거쳤다가 뭐 이게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뭐 지구가 한번 폭발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땅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지도처럼 이렇게 흩어지면서 완성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학설도 있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판게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또 베게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증거를 미친 듯이 찾았죠. 그래서 그 증거를 여기에 있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논문 안에다가 그대로 쫙 다 실어놔요. 그리고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논문이 결국에는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과과정 안에서 시험 문제로 등장할 만한 증거라고 한다면 3가지만 써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화석. 먼 지역인데 동일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게 너무 의문이거든. 그걸 설명하려면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거 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동일화석.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테마예요, 이거. 동일화석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해안선하고 여기에 있는 해안선이 어때? 일치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퍼즐처럼 맞춰지더라, 이거야. 해안선 일치. 그리고 하나 더. 이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기상학자이기는 한데 여기저기 탐험을 되게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화석도 발견하고 여기서도 이제 독일화석 발견하는 과정에 이제 지질학자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치? 이게 패턴을 본 거예요. 패턴을. 동일 패턴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있어. 산맥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보는 거야. 땅덩어리를. 근데 여기에 산맥 끊긴 게 여기에서 연결되더라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연속적인 지질학적 구조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게 여기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되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증거에 굉장히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야 뭐 그래 땅이 움직인다고 쳐. 그럼 그 원동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나는 원동력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죠. 증거는 사실 찾을 대로 많이 찾았거든. 원동력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기가 생기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탐험을 떠나요. 그러다가 실종돼서 죽어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쾌펜이 옆에서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게 멘토의 역할이. 그래서 좀 쾌펜이 얘기했을까? 야 증거를 좀 더 찾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그치? 원동력을 찾았으면 설명 끝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썼고, 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논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으면 사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으니까 관심을 가졌겠지. 네,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이거 독일어로 썼겠지.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이 사람의 논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센 논쟁이 이제 생겼죠. 진짜 움직이는 거야? 설마. 진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원동력이 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얘가 논문 쓰고 발표했을 때 대답을 못했잖아, 베게너가. 자전력이라고 했는데 무시당했지. 그치? 자존심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겠니? 응? 그리고 증거를 찾아서 탐험을 계속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느낌이 오지 않아?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그때 당시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상처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이때 논쟁이 있고 나서 이 사람 논문이에요. 이 사람 논문 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렸어. 그러니까 내가 쓴 책 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런던에서 열리고 하나는 뉴욕에서 열렸거든요. 난 당연히 이 논문의 주인공이 이쪽으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게너는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학회 나가서 이제 논문 발표하다 보면 진짜 눈물 쏙 빼놓게 막 그런 식으로 반박하고 비난하고 디스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보통 멘탈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거리가 됐던 게 뭐 그거예요. 원동력.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대륙이동의 원동력, 근원원자, 움직일 동자, 힘. 그러니까 걔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 근원이 되는 힘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설명 못했지. 그래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전력 때문이야.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으로 인해서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헤럴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보태가지고 이제 설명 반박을 해요. 필립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 사람이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다고 그래. 베게너는 이제 멍청하다. 응? 다른 학자들이 네가 말한 자전력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한 내용에 대한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 응? 그런 식으로 일기장에 썼다고 그래요, 필립이. 그러니까 엄청 무시한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모이면 다 이 얘기했어.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보태가지고 이제 베게너에 대해서 이제 디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그래. 지질학자도 아니잖아.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가소로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이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는 내가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겠다. 응? 설득을 해보이겠다. 원동력을 찾으려고 나선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여기저기서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서 논문이 몇 판까지 나왔어? 4판까지 나왔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점점 계속 두꺼워지지. 이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아, 베게너라는 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니? 응? 그러다가 이제 증거를 더 이제 찾아 헤매겠다며 이제 1929년도죠. 그린란드 이제 북극 있는 쪽에 이제 탐험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독일이 경제난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식량이라든가 이제 연료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이 북극 있는 쪽에 그 다음에 또 날씨도 이렇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베게너가 이누이트 20명인가 30명을 데리고 같이 떠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른 이누이트들은 중간에 다 하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게너하고 빌름센인가? 그 이누이트 이름이 빌름센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두 사람이 같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 떠났다가 결국에 실종돼요. 그 눈폭풍이나 이런 거에 그치 이렇게 좀 조난당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를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실종돼서 죽은 억울한 케이스다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실종만 안 됐었더라도 그치 홈스 등장하면서 멘틀 대류설 나오면서 그러면 베게너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치 근데 또 모르지 이제 사람 운명이라는 게 저 사람은 전쟁에 참여 안 했나? 근데 남자면 다 군대 가나? 독일은 어떤가? 그치 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발표한 대륙 이동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판구조론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부분까지 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아주 일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일부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개정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교과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네 배경 지식을 본 거예요.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생겼어요. 그쵸? 자존심이 셌어요. 그쵸?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같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륙이동설 요 스토리에 대한 부분 너희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되게 재밌을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으세요. 아시겠죠?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